자, 그러면 그 이야기는 잠시 또 뉴스에 있으니까요. 먼저 네.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겠습니다. 지금 전환사채 발행하고 이제 보통은 그걸 주식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돈을 다시 돌려받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있는데 네. 그게 코스닥 쪽에 특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전환사채 발행을 했었고 돈 그렇죠. 돌려달라는 데들이 많다면서요. 이거 지금. 조심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동의를 해요. 기사를 네. 잘 쓰셨던데 어느 경제신문사에서 CB라는 게 뭡니까? 컨버러블 본드잖아. 예? 컨버터블 본드. 한번 미국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원래는 컨버터블이라고 하는데 컨버러블. 이게 뭐냐면 이제 채권인데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BW는 본드 워런트라고 이제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주로 코스닥 기업들이 3호 CB 같은 것들을 발행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언제 많이 했냐면 2020년과 2021년도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차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요. 이게 그 2020년하고 2021년에 저게 이제 그 조금 덜 파란색이 발행액이고 이제 상환한 다음에 남아 있는 발행 잔액이 까만 좀 짙은 파란색이거든요. 예, 저 차이만큼 이제 상환했다라는 뜻이 되죠. 예. 그런데 2020년과 특히 2021년에 엄청 집중됐죠. 늘었네. 예. 저건 뭐냐? 2021년에 워낙 유동성이 좋았을 뿐더러 코스닥 기업들의 주가가 2021년 상반기에 비교적 좋았잖아요. 네네. 저때 이제 CB 같은 걸 많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저거 별로 투자자들 입장에 재미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저 CB라는 건 올라야 전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네네네. 많은데 주가가 쭉 빠져버렸으니까 전환권을 행사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이게 돈으로 어떻게 돼요? 받겠죠. 전환으로 되면 이게 자본 전입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부채 형태로 갖고 있다가 채권으로 갖고 있다가 나 주식으로 바꿔주세요 하는 순간 그렇잖아요. 그 회사 네네네네. 입장에서는 자본이 되는 거죠. 네. 부채가 자본이 되니까 회사의 재무제표는 굉장히 건전해져요. 전환이 되면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주가가 빠져버리면 뭐가 있냐면 풋옵션이 있어요. 대충 3년 만기로 발행을 하면 네. 그 발행 후 1년 혹은 1년 반, 뭐 2년 정하기 나름입니다만은 대체로 1년이 많죠. 이거 주가가 재미없으면 풋 해라. 만기는 3년으로 돼 있지만 풋. 그러니까 내가 팔 수 있는 권리, 되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들에게 주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예, 차트는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실질 만기가 그 풋이 되는 경우가 있죠. 3년이 아닌 뭐 예. 1년, 1년 반이 실제 예, 만기가 되는. 그렇죠. 예, 그래서 머추리티 투 콜이라고 그러는 이제 뭐 풋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 만기가 이제 풋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풋이 많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시아경제 신문에서 이걸 조사를 했는데 한국 예탁결제원 데이터를 보니까 2020년과 2021년에 발행한 CB하고 BW 등의 이런 걸 이제 메자닌 채권이라고 하는데 메자닌이라는 게 이제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탈리아 말로 1층과 2층 사이를 메자닌이라고 맞습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과 채권 사이라는 뜻이죠. 20조 1천억에 달았는데 코로나 직전에 2019년도 4조 4천억 원치가 발행된 걸 감안을 하면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됐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까지 상환이 안 되고 미상환 잔액으로 남아 있는 매자닌 규모가 무려 15조 4천억에 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가가 빠져버리니까 전환이 안 되고 다시 되사달라고 요청을 하는 풋 행사가 속속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풋을 이제 할 수 있는 재무구조, 그러니까 뭐 현금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풍부하면 문제가 안 되죠. 돈 갚을 수 있는 갚으면 되니까. 회사들. 왜냐하면 네네네. 대충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코스닥 기업을 포함한 이런 데들이 발행한 게 발행력이 굉장히 발행사에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시중 유동성이 워낙 큰 데다가 네. 야 요거 하면 뭐 안 그래도 금리도 낮으니까 전환하면 먹어서 좋고 전환 안 하면 그냥 뭐 이자 거의 없이 그냥 상환 받으면 되지. 원금 보장도 그래서 되는 거의 거고. 제로 풋 할 때 0%라든지 1~2%로 이게 많이 했는데 네. 문제는 뭐냐? 그 유동성이 없는 회사들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실제로 지금 자금 경색이 일부 왔기 때문에 딴 데다 돈 넣고. 그렇죠. 이런 데서 이제 예를 들면 상환 요구가 하면 금고에 은행 예금에 있으면 찾아서 주면 되는데 그게 없으면 딴 데서 조달해가지고 갚아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 조달이 안 되는
회사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특별히 개별 종목이라고 불리는 이 코스닥 기업들 중에 CB 발행 잔액이 있는지 이걸 보시고 나와요 그거? 당연히 나오죠. 공시 같은 거 보시면 당연히 나오죠. 그렇습니까? 네, 그건 주요 재무 상황이기 때문에 공시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에 발행할 때의 푸시 언제인가 그리고 이제 전환이 됐냐 안 됐냐 그리고 전환 가격 예를 들면 전환이 안 됐어도 예를 들면 전환 가격이 10,000원인데 지금 이 주식이 9,800원이다. 그러면 내가 왜 풋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갖고 있다가 조금만 오르면 되니까. 근데 예를 들면 전환가가 10,000원인데 현재 주가가 2,000원이야. 그럼 이거 뭐 얼마나 올라야 돼요? 이게 뭐 주식화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거의 100% 풋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풋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 가능성 여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작년보다 대체로 주가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졌죠. 대체로 이거 돈으로 받는 데가 많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코스닥 상장사 10곳 가운데 8곳이 작년 말보다 주가가 내려갔고 30% 이상 주가가 떨어진 상장사가 600곳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지금 현재 푸시 행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때에 와 있죠. 근데 공교롭게 시중 자금 사정이 굉장히 좋다거나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CB라는 게 이게 너무 그 남발이 되다 보니까 이 당국에서 규제를 했어요. 뭘 규제를 해요? 리픽싱 같은 거. 리픽싱 위로도 리픽싱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자 매력도가 별로 없어져 버렸고 또 이제 이게 사실은 대주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시 그 일부가 들어가 가지고 지분을 확보하는 그런 대주주 재테크용으로 많이 쓰였거든. 그걸 이제 3호 CB 형태로 많이 발행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제도의 개선이 일어난 다음에 이 3호 CB를 발행자 입장에서나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의 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모 CB 위주로 하고 있는데 공모 CB는 또 발행할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자금 조달은 사실 3호 CB는 3호 CB를 발행해서 상환해 오던 게 지금 관례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막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이 될 가능성이 이 부분에 있다. 그죠?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대기업이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니 뭐 하이닉스니 뭐 금융주니 이런 거 보실 필요 없고 주로 이제 코스닥 기업의 시가총액이 조금 낮거나 아니면 재무 구조가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이는 회사를 갖고 지금 막 찾지 말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해 자기 걸 지금 찾아 보세요. 이거 어떻게 찾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 제가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찾기가 뭐 아주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공시 자료 들어가셔서 다트 같은 데서 뭘 눌러야 되면 주요 사항 보고나 기타 공시 요걸 누르면 그렇죠. CB 관련된 이 리스트가 나옵니다. 다른 건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걸 꼭 보시고요. 보시고 만약에 이제 CB와 그 CB의 전환 가격과 지금 현재 가격 차이가 갭이 굉장히 많이 난다. 그런 중에서도 재무 구조를 보니까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다거나 이런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또 신규 투자를 만약에 하시려는 업체가 있으면 회사가 있으면 꼭 이걸 점검해봐라. 12잔액이 너무 많다. 그리고 풋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유동성이 별로 없는 회사다. 이렇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권치는 않습니다. 이 기사에 보면 뭐 찾아보시면 이런 류의 회사들 12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회사들의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회사를 다 검명하지는 않겠는데 어쨌든 조심조심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사실 한 1년, 한 6개월 만에 시중의 자금산이 급변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일례로 뭐 예를 들면 뭐 상장 앞둔 뭐 예를 들면 뭡니까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도 평가 금액이 지금 엄청 줄고 있어요.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 얘기는 자금의 경색이 어디서부터냐? 비상장 스타트업 중에 재무 구조 안 좋은데, 그러니까 매출도 없는데 계속 펀딩으로 연명해온 데 거기서부터 오겠죠. 거기서부터 오는데 그 다음에 어디냐? 상장이 돼 있는데 재무 구조 안 좋은데 이런 상환의 요구가 들어올 수 있는 데들, 이런 데들을 은행이 다 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주식을 골랐을 때 대박을 꿈꾸지 마시고 폭탄을 피해야 돼요.
대박 폭탄. 대박이 안 나죠. 지금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그렇지. 저 지금 이런 뭐 경기 상황이라든지 긴축 국면, 인플레이션 국면에 종목들이 쭉 같이 올라가는 편성해서 올라가는 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국면에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거나 주식 투자하려면 지금은 목표 수익률을 얇게 잡으면서 큰 데미지를 안 입고 버티면은 이 국면이 끝난 다음에 화려하게 부활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예를 들어 한 방 맞아버리면은 그 재기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정프로처럼 한 3, 40 종목 갖고 있고 대부분 코스닥으로 돼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으시더라고 징징.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꼭 점검을 해보시고 CB 상환 이 돌아올 수 있는 데들은 조금 조심조심. 그렇다고 그런 종목들이 다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걸 꼭 조심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총 8천억에 12천억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적은 것도 아니죠. 시총을 보지 말고 그 회사의 유동성, 그 회사의 유동자금 같은 걸 많이 봐요.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꼭 체크하셔서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폭탄을 피하자. 오늘 하나 좀 배웠고요.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미국도 이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합니까? 이게 뭐 사실 이 뉴스는 좀 안전하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우리는 뭐 확진자가 1명 수준이라서 우리하고 관련했는데 미국에서 어쨌든 세계보건기구가 23일 날 원숭이 두창에 대해 전격적으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이른바 PHEIC를 이제 발동을 했거든요. WHO가. 이게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PHEIC 그러면 이제 친구들끼리 만나셔서 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걱정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이런 건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걸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곧 검토를 한다는 건 이제 조만간 한다는 거잖아요. 원숭이 두창이 뭐 저는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희귀 질병으로 돼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15,000명 그런 정도 15,800명이 이제 확진돼 있는데 나라 수가 많습니다. 72개국. 미국에서만 2,900 발병 사례가 보고가 됐다는 거거든요. 영국, 스페인 뭐 이런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뭐 이 코로나에 비하면 뭐 그저 사실 세 발의 피 같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 뭐 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충 이제 이 저 증세는 천연두하고 비슷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급성 발열, 두통, 근육통 이런 걸 동반하면 수포성 발진 이런 게 이제 동반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전염병은 계속 진화하니까 이게 과연 이게 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류가 좀 편안해질까 하면 없다 이거지. 계속 나올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바이오도 그렇고 또 이런 그냥 그 뭐 세계 여행, 해외 여행이라든지 지금 많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서울이 거의 텅텅 빈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많이들 나가고 들어오고. 그래요? 그럼 차가 안 막혀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좀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고 그런데 글쎄요, 뭐 희망컨대는 전염병이 아예 없어지는, 그래서 이런 보고들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만은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 선포를 이제 검토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오미크론의 변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알게 모르게 굉장히 일본은 지금 뭐 거의 이제 무방비 상태라는 거 아니에요? 일본? 네, 일본. 왜요? 뭐 20만씩 나오니까. 코로나? 네. 포기했나? 네. 그래서 일본은 국경을 다시 못 열 거예요. 뭐 저렇게 되면. 당분간. 그런 상황. 우리도 뭐 나름대로 우리도 많이 나올 때는 뭐 60만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7만 명, 8만 명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 건강에 대한 환기 이런 것들이 계속될 수 있고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도 어쩌면 더 점증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원숭이 두창은 뭐 호흡기 피부 접촉 뭐 이런 걸로 아마 그 전염이 되는 건가요? 네. 하여튼 뭐 그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어제 감금설의 오해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요. 네, 어디 갔다 오셨고 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우리나라의 금융 당국이라 그러면 이제 금융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그 금융위원회의 컨트롤을 받는 데 중에 이제 뭐 여러 이제 감독기관들이 있고 그런데 예전에 이게 재무부의 한 파트였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금융산업이라는 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금융위원회라는 걸 이제 부처로 독립을 시켜서 금융위원장이 이제 장관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주연 신임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일 날로 제가 기억하는데 취임을 했죠. 그래서 아마 거의 첫 번째 공식 행사로서 시장 전문가들을 불러서 모셔서 이렇게 지금 사실 좀 위중하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시장의 어떤 그 분석가들의 얘기도 듣고 또 저 같은 이제 시장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여론 청취를 어제 했는데 제가 느낀 거는 야, 참 이런 모임에 제가 뭐 몇 년 동안에 많이 갔거든요. 네. 근데 어제 그 간담회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내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그렇습니까? 들어요. 굉장히 열띤 토론을. 왜냐하면 이제 시기적으로 그런 이제 시기여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김주연 신임 그 장관이죠. 그 위원장이 굉장히 경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배석한 간부들도 굉장히 또박또박 적으면서 그런 분위기를 느꼈는데 대충 어떤 분들이 왔냐면 최재형 국제금융센터 원장이 왔고 서철수 미래에셋 리서치센터장 모셨고 김영익 박사님 오셨어요? 예, 나이스 평가정보의 김영일 센터장이 왔고 JP모간의 박석길 이코노미스트하고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 내일 우리 출연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BNP 파리바 뭐 또 금융연구원 또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파트장 이런 분들이 이제 오셨는데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 위기가 복합 위기다라는데 인식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 위원장도 금융위기 복합 위기를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아주 밀접하게 그래서 지난 그 전임 그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제가 느낀 건 세게 긴축하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작년 가을쯤 참석하고 나서 정부에서 이 가계부채 문제에서 굉장히 강하게 긴축적인 모드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어제 느낀 거는 금융시장의 안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더라. 네. 어떤 형태로든지 금융시장이 이 큰 변동성에 시달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무언가를 해가면서 글로벌 이 변동성에 우리 금융시장이 그렇게 크게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데 이제 뭐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통화수업 문제 같은 것만 하더라도 금융위원회 소관 아니거든요. 그건 기재부 소관이고 또 한국은행 소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시장 안정책 중에 공매도 같은 것들도 사실은 이제 뭐 시장이 급격하게 변해가지고 막 위기 상황에 할 일이 아니다. 미리 그리고 공매도도 이제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은 거는 여전히 외국인 기관의 전유물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하면서 시장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카드로서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이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200조 이상.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의 예를 제가 들어드렸는데 미국에 물론 이제 뭐 좋은 직장 기준입니다만은 30년 모기지를 쓰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30년 그 노동 기간 동안에 그 원리금을 잘 상환하면 집이 하나 생기고 그리고 30년, 30년 근무를 하면 대체로 이제 401k라는 장기 연금에 주식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금 백만장자라는 게 크네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개인 퇴직연금의 주식 편입 비율이 거의 의미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은행에 예금을 하다 보니까 운용 수익률이 1.6%예요. 그런 쪽에. 그래서 이런 쪽에 퇴직연금 쪽에 주식시장의 어떤 그 수요처로서의
기반을 좀 확대하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벤처 생태계가 지금 많이 훼손당하고 있거든요. 그 리스팅도 지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상장도 그래서 벤처 생태계에 대한 이것도 이제 뭐 금융위원회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중소 벤처 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벤처 생태계라든지 또 코스닥, 코스피 쪽의 상장에 관련된 정책들도 조금 더 시장 친화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이제 부탁 혹은 여론을 전달해드렸는데 다 회의가 끝난 다음에 김주현 원장께서 이렇게 논평을 하시는데 이런 그 투자자들의 여론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대응을 해주셨는데 저는 뭐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긴장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시장의 변동성이 시달리지 않겠다는 의지. 그리고 이제 뭐 간담회라는 게 굉장히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네. 비교적 어제는 그 참석자들끼리 토론도 좀 진행이 되면서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비교적 뭐 우리 형님과 금융위원장 두 분의 이제 대담 정도로 아니죠. 이해하면 되겠죠? 저희 이코노미스트라고 뭐 이런 분들이 김영익 박사님도 좋은 자료를 많이 갖고 와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그 저 전화번호를 다 오픈하고 수시로 카톡이나 문자를 달라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확히 콜백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어쨌든 시장과 이렇게 소통을 원활하게 처음부터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 그래서 여기 기사도 보면 시장 전문가 원팀을 이뤄서 뭐 이런 헤드라인을 잡았는데 어쨌든 기대를 뭐 제가 참여를 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소통의 장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카톡을 한번 오라고 하세요. 인터뷰? 금융위원 여기 한번 모셔야죠.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뉴스 한번 여기까지 하고요. 얼른 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